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나마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충남대병원 전소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블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어머님 아버님도 얼굴 뵙고 눈 마주치면서 이제 강의도 해드리고 뭐 말씀도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요즘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예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코로나 블루에 이제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코로나 블루 뭐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 그리고 이제 영어로 블루라는 게 약간 울적한 기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합성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되고 있는 이 질병의 이름 자체는 코비드 19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코비드 블루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어떤 증상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면 이제 요즘에 코비드 19이 막 이렇게 확산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지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뭐 강연을 들으시고, 또 복지관도 폐쇄돼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어지시고, 그리고 뉴스만 틀으면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고 누가 누구를 뭐 전염을 시켰고 자가격리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불안을 유발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요. 증상으로는 뭐 우울감, 근데 비단 우울감이라는 게요, 나 슬퍼, 나 우울해, 울적해 라고 표현되기보다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수면과 관련돼서도 불면증, 아니면 오히려 하루 종일 눕고 싶고 하루 종일 잠이 오는 과다한 수면도 증상이고요. 그리고 불안하고 괜히 막 초조해서 좀 짜증이 많아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식욕이 감소되거나 식욕이 없어져서 체중이 좀 많이 빠지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막 폭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귀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블루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 말고도요, 코로나 스트레스라는 증후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누가 누구를 뭐 전염시켰네,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됐네, 누굴 약간 서로 비난하게끔 되는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지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내가 감염이 될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뭐 나의 직장 동료들이 전염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TV만 틀면 뭐 누가 감염됐고 누가 뭐 사망을 했고 이런 좋지 않은 뉴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셨을 거고,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 뭐 비단 자영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타격이 좀 심했지요. 그리고 내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는 거,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나의 배우자라든지 가족분들이 면회를 할 수 없고 이런 음압 텐트에 쌓여서 어디 이송되는 것들을 목격하셨을 때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 스트레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연령별로 우울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년 성인기 때는
건강 염려, 아니 뭐 죄책감, 의심, 공허감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고 요즘에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학교를 이제 재택 수업을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하게 되니까 더더욱이 이제 등교를 안 하고 싶어 하고 또 짜증내고 무조건 반항하고 비행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나 슬퍼, 나 우울해라고 거의 호소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화도 좀 안 되고 가슴도 좀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이렇게 좀 모호한 신체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불면이나 불안, 뭔지 모르게 그냥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호소하시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셔서 물건 어디다 놓는지 깜빡하고 내가 뭐 가지러 왔지 깜빡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만을 놓고 보면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은요, 이 도표에도 나와 있는데 소화불량 그리고 근육통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 뭐 머리 아프다, 머리가 맑지 못하다. 그래서 뭐 신경과도 가보시고 내과도 가보셨는데 그래서 검사를 막 다 해봤는데 이상 소견 없다. 근데 나는 계속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다. 속상하다. 차라리 뭐라도 나오면 내가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상 소견은 없다고 하고 나는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과 가셨다가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어르신들의 우울감은 이렇게 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실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을 좀 잘 캡처를 하시거나 뭐 일시정지를 누르셔가지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노인 우울증 그 진단할 수 있는 설문지인데요. 총 30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 당신의 삶의 대체로 만족을 하십니까? 예스면 예스, 아니오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고요. 계산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개수를 세서 18점 이하면 이제 경도의 우울증, 그러니까 14점 이상부터는 조금씩 우울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4점에서 18점은 경도의 우울증, 19점에서 21점은 중등도, 그리고 22점 이상은 중증 우울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정도 된다고 하면 꼭 좀 병원에 한 번쯤은 오셔서 꼭 약물 치료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약물로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같이 얘기하면서 정리만 좀 해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좀 한 19점 이상, 19점 언저리다 하면 한번 뭐 가까운 병원이든 저한테 오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만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2020년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한 거고요. 경험했다라고, 그러니까 작든 크든 간에 증상의 경미함을 떠나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는 게 거의 반 40% 정도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출이나 모임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못하게 됐죠. 작년까지는 모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감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퇴직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관이 문 닫고 어디 뭐 실내 체육관이 문 닫고 하면 사실 마땅히 가실 곳이 없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고립감 때문에 겪는 코로나 블루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 요즘에 이제 뉴스만 틀면 기저질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뭐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사망할 위험이 높다, 뭐 백신을 맞아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어떻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감염 확산에 대한 염려가 많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든 뭐든 취업, 일자리 유지 어려움, 그리고 내가 보통 취미 생활로 했던 운동들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신체 증상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단 나만 그런 것은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나라만 이러냐?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진한 거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퍼센트고요. 그 다음에 요 옅은 색은 코로나 이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울감이 심한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우울감이 없다라고 보고한 비율인데, 우울감이 없다라고 보고한 비율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지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외래에도 뭐 기억력이 떨어졌다, 우울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잠을 못 주무셔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사회활동이 아니고 나가면 전염된다라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운동을 안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밖에 외출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자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적인 좀 타격을 받았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이제 걱정할 것들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불면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병원에 오기까지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불면증 자가진단을 가지고 왔어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최근 2주 동안에 잠들기 어려우셨는지, 잠은 드는데 자꾸 깨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우신지, 그리고 어르신들 본인의 수면 양상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여기 결과치 해석하는 것도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조금 불면증이 심하다 하면 한번 오셔서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의 시작은 약 먹거나 아니면 내가 침대에 눕는 시간이 아니고요. 침대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시고, 오후 2시 이전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 쬐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이제 정신과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코로나라는 건 내가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요.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뭐 실직이든 건강상의 문제든 간에 이런 스트레스는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를 수 있고,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이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어떻게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빨간색 계열은 이제 스트레스이지요. 실직을 했거나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 중에서 코로나에 진단이 됐거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고립이 됐다거나 복지관이나 센터 등에 폐쇄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나의 회복 탄력성보다 크다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초록색 계열인데요.
든든한 복지 체계, 지금처럼 이렇게 복지관에서 유튜브이지만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한 신체, 그리고 여유로운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나의 사회적 지지막, 뭐 가족들이 자주 연락을 한다든지 주변 이웃들과 소통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회복 탄력성이 크다면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증진을 시킨다는 것은요,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시키는 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이 강연을 제자리에서 스트레칭 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는 진짜 나쁜 게 없습니다. 물론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하면 좀 무리가 되실 수 있는데, 관절이 안 좋으시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뭐 물속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은 그럼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권고사항으로는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하루에 최소 30분, 그냥 슬슬 걷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가장 좋은 거는 노래 부르기가 약간 어려울 정도, 약간 숨찰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요, 어머님, 아버님, 머릿속에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그럼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뇌세포 활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어려운 그림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보이는 모든 각 기관이 좋아지게 됩니다. 심폐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흡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근육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장 키워야 될 건 다리 근육이지요. 지금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근육도 올라갈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도 올리실 수 있고, 당뇨, 고혈압, 부정맥, 호흡기계 질환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운동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절이 참 운동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은 일주일에 3번이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좀 습관이 되니까 자주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꼭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햇볕입니다. 햇볕. 그러니까 제가 외래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운동하세요 하면 아이고 내가 무릎도 인공관절이고 고관절도 인공관절이어서 힘들어서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휠체어 타고라도 이제 보호자분 계실 때 잠깐 근처 밖에 나가셔서 이제 앉아서 햇볕 쬐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햇볕 쐬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쐬면 기분에도 좋고요. 밤에 주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햇볕을 얼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밤에 얕은 잠을 자느냐 깊은 잠을 자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당연히 깊은 잠을 많이 잘수록 뇌세포의 찌꺼기들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랑 관련이 돼서는 여기에서 보는 그래프는 이 진한 색깔은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옅은 색깔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을 비교한 건데요. 보면 비타민 레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은데요. 비타민 D 레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은데 비타민 D 레벨이 높을수록 코로나에 감염된 비율이 훨씬 적은 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비타민 D라는 것은 햇볕을 쬐야만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보충제로도 비타민 D 많이 드시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직접 햇볕 쐬는 것만은 못하니까요. 강의 끝나시면 나가셔가지고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햇볕 꼭 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면 동네 이웃분들이랑 마스크 쓰시고요. 같이 이런 공원이나 어디 벤치 같은 데 앉아서 구름 지나가는 것도 보고 나무 색깔 변하는 것도 좀 보고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취미생활 갖기입니다.
지금처럼 뭐 복지관도 닫고 막 뭐 다 닫을 때에는 내가 원래 좋아하던 취미 생활을 하시기가 참 어렵지요. 그럴 때 나를 즐겁게 해주는 활동을 하나씩은 좀 찾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 거는 실내에서 텃밭 가꾸는 거예요. 뭐 상추, 파, 아니 뭐 선인장이라 하다못해 선인장이라도 내가 매일매일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나고 뭐가 이렇게 막 피는 것을 보면 그렇게 또 즐겁 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기가 뭐 유치원에서 갖고 오는 식목일 기념으로 씨앗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매일 물을 주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씨앗이 싹이 터져 있고 또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게 막 자라는 거 보니까 또 즐겁고 더 관심이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실내 텃밭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대인관계 있지요. 내가 혼자 힘들어 할 때보다는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 때 참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갓 태어난 원숭이입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를 두 가지 다른 조건에 이제 노출을 시켰는데요. 한 가지는 그냥 철사이고 우유병만 이렇게 있었고요. 다른 쪽은 이렇게 포근한 털로 감싸고 눈, 코, 입 모양을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애기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배고플 때만 잠깐 그 철사로 가서 우유를 먹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 따뜻한 털로 감싸 놓은 데 가서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그래프는 외로움이 커질수록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 할수록 뇌의 부피가 실제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랑 이제 마스크 벗고 막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요. 요즘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영상 통화는 다들 가능하시지요. 아니면 이렇게 뭐 화상 통화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내가 그동안 생각만 했던 친구 아니면 내가 생각만 했던 궁금했던 지인분들이 계시면 전화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로 잘 지내니? 라고 문자 한 3통씩만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너무 반가워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께 연락을 할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와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과 이렇게 매일매일 소통하는 거가 고립감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좀 주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굳이 막 찾아보세요. 굳이 코로나 막 검색하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고 어떤 환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 뉴스에 온갖 자극적인 뉴스를 막 보셔가지고 교수님 진짜 이렇게 되나요? 진짜 이런 질환 있으면 백신 맞으면 안 되나요? 막 이거 맞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러면 코로나에 더 잘 걸린다는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시되 굳이 막 이런 자극적인 정보나 부정적인 뉴스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지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손해보지요. 내 마음만 좀 다치게 되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내 기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꽃은 잘 보시면 여기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한 몇 달 전에 애기들 데리고 에버랜드에 한번 갔었는데요.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사진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할머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할미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할미야 나랑 꽃놀이 갈래? 라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할머니께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셔서 몇 달간 잘 못 돌아다니셨어요. 그때 아유 내가 조금 시간 날 때 할머니 모시고 조금 더 어디 많이 좀 다닐 걸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생각나시는 분한테 핸드폰으로 칭찬이나 뭐 보고 싶어 이런 긍정적인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어머님, 아버님 본인에게 더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꼭 매일매일 누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씩은 해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냥 말로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실제로요, 배려와 같은 긍정심을 느낄 때 내가 누구를 칭찬을 하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하는 나 스스로 긍정심을 느낄 때 내 몸속의 면역력을 체크를 한 건데요. 빨간색 그래프는 5분 동안 누구한테 화내거나 어떤 친구를 막 욕하거나 뭐 이렇게 블레임을 할 때는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확 떨어지는 게 6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거나 배려할 때는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약 6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냥 기분에만 좋은 게 아니고 내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입증이 됐으니까요. 조금 더 배려하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감히 어머님, 아버님께 아,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성적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시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실 수 없고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면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배우자 아니면 같이 사시는 뭐 자녀분들께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참 잘 살고 있다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코로나 블루 예방에 대해서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드리면 코로나 블루를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일단 조심은 하되 과도한 공포감을 갖지 않게 자극적인 뉴스 찾지 않으시는 거,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 햇볕 쬐시는 거, 내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취미생활 갖는 거, 요렇게만 해도요, 비단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요, 그냥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더 즐겁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운동하고 햇볕 쬐는 거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말 해주고 대인관계를 잘 갖는 거, 그리고 더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취미생활을 갖는 거를 꼭 실천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런 걸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제가 전문이 이제 치매 쪽이다 보니까 노인 우울하면 치매에 많이 걸린다는데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하고 깜박깜박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치매는 아닐까 걱정돼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노인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의 우울증 한 번만 알았어도 치매의 위험이 올라가느냐는 조금 의견이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조금 우울증이 먼저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노인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치매의 발병은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우울증 자체보다는요, 우울감 자체보다는 우울하면 기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회 활동도 감소되고 일단 내가 활동하는 게 감소되고 누굴 만나는 것도 적어지고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울 증상 각각이 인지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이 있으면 인지 기능 저하가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좀 심각한 것 같다거나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망증과 치매 어떻게 다른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알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망증은 뭐 그런 게 흔하죠. 부엌에 갔는데 내가 뭐가 들어왔더라. 그리고 전화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건망증은. 그렇지만 치매는 뇌의 질병이나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는 내가 깜빡한다는 것을 스스로 좀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날 만나기로 했는데 지인 뭐 한 5분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 너 왜 안 오니? 라고 전화를 하면 오늘 만나기로 했어? 라고 하지요. 그래서 본인이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깜빡하는 경우는 맞다. 오늘 만나기로 했지. 미안해. 내가 얼른 갈게. 라고 하면서 잊어버린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험한 것의 일부분만 잊어버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모임에 나가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고 뭘 먹었고 했는데 거기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먹은 것의 메뉴 하나 정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제 치매 환자분들의 기억력 저하는 그 경험한 것 자체, 내가 어디에 갔다는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으로 보통은 정보들이 입력은 되는데 끄집어내는 게 좀 어려워서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고요. 건망증은 이제 연세가 들어도 크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1년 전 그리고 오늘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치매는 점점 진행하는 양상이다. 그렇게 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이제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예방 수칙으로 333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3권, 3금, 3행입니다. 이제 3권은 3가지를 하세요라는 건데요. 뭘 하시냐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요건 제가 앞서서도 코로나 블루 예방법 관련돼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냥 걸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뭐 무슨 베리가 좋다, 홍삼이 좋다, 이게 좋다 해서 그것만 드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제철 음식을 생선이나 채소 포함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읽고 쓰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본인 스스로 즐겁다고 느끼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좀 자극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금은 절대로 하시지 말 것인데요.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넘어지시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다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술은 적게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는 아닌데요. 조절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입에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좀 과하게 드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행은 이제 아버님들 세 가지 정도 챙겨주셔야 될 것들인데요. 요즘은 이제 주변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에서 60대 이상의 경우에 이제 무료 치매 선별 검사를 해드리지요. 그래서 요즘에 인지기능 저하는 비교적 조기에 발견하면 막기는 어려워도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건강검진을 기억력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시는, 자주 연락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 받으시는 것까지요. 그래서 치매 예방 수칙으로 이렇게 3권, 3금, 3행을 하고 있는데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인데요. 이게 제가 한 달 전쯤에 한밭수목원 가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잠깐 장소만 옮기고 누군가와 함께 자연을 좀 이렇게 감상하시는 거는 기억력, 우울감에도 물론 좋지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시고 이 강의 끝나고 꼭 내가 생각났던 지인분들에게 연락하시고 나가셔서 운동, 햇볕 쬐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앞으로 힘드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